살면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 말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기보단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대합니다. 친구에게, 연인에게, 가족에게, 이번엔 다를 거야 하면서요.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관계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힘든 순간에 기대 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기대가 너무 커지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신경 쓰지? 왜 저 사람은 당연하게만 여기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망의 본질은 상대의 부족함보다 내 기대의 과잉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면 결국 실망만 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거리를 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엔 관계에 있어 기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리고 심리적 거리두기가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관계에 지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기대는 관계를 따뜻하게도 하지만 서서히 망치기도 합니다. 기대라는 건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미묘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또는 함께한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기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죠. 오늘은 연락이 오겠지. 이번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이번에는 먼저 다가오겠지. 이런 기대는 처음엔 따뜻합니다.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고 때로는 상대가 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작은 자극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기대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고 결국은 일방적인 기준이 되어버릴 때 벌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도 모르게 기대를 보이지 않는 의무로 바꿔버립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 말도 없어? 기대는 그렇게 감정의 청구서가 되고 상대는 그 기대를 모른 채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며 충돌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가장 위험한 건 그 기대가 말을 통해 명확히 전달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과 마음은 내 안에서만 자라났고 상대는 그걸 눈치채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혼자 상처받고 혼자 마음이 식어버리고 혼자 이 관계는 틀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망가진 건 관계가 아니라 기대에 휘둘린 나 자신의 감정이었던 겁니다. 기대는 조용히 쌓이고 갑자기 터진다. 기대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이번엔 먼저 연락하지 말아야지 같은 사소한 결심. 오늘은 그 사람이 먼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런 감정들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내면에서는 점점 쌓여가며 시험이 되곤 합니다. 내가 만든 시험의 정답은 단 하나인데 상대는 그 시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벗어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반복되면 분노로 바뀌며 나중엔 난 늘 혼자였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그 관계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으로 바뀝니다. 상대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은 결국 기대가 만든 배신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크게 실망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 그럴 줄 몰랐어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나는 그 사람에게
이 정도는 기대했는데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둔 기대치에서 벗어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쌓아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상실감이나 배신감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기대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다음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 믿으면 손해보더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을 줄이고 점점 더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진짜 좋은 인연조차 망설이게 되고 가까워지기 전에 차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대는 말로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로 자란다. 관계에서 기대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서로 확인되지 않은 채 자라나면 결국은 오해로 바뀌고 더 나아가선 불신의 씨앗이 됩니다. 중요한 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말로 확인하고 함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혹시 너는 어때? 나는 이런 게 필요했어. 너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은 때로는 민망하고 상대가 거절할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말을 꺼내야 진짜 관계가 됩니다. 기대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고 알지 못한 채 충족되지 않은 감정은 늘 실망과 갈등을 낳게 되니까요. 진짜 성숙한 관계는 기대를 나누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말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우린 다 아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오히려 관계를 더 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성숙한 관계일수록 더 자주, 더 명확하게 기대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은 줄어들고 갈등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대를 조율하는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더 오래갑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나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가 만나면 그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나도 지치지 않고 상대도 부담되지 않는 거리에서 함께 걷는 것이죠. 기대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따뜻한 끈이 될 수도 있지만 말없이 자란 기대는 결국 감정에 덫이 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없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 기대를 나누고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만이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래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호의는 자주 줄수록 당연해지고 결국 무시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실망하는 순간은 잘못된 기대를 품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베푼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입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반복되면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런데 잘못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한 게 문제였을 뿐이죠. 호의는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그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감사라는 반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처음 받았을 땐 감사해 하다가도 그게 반복되면 금세 무뎌지고 나중엔 권리처럼 여깁니다. 한마디로 호의는 자주 줄수록 고마움이 아니라 기대로 바뀝니다. 그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호의가 의무가 되는 순간 인간관계는 틀어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치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부분 이럴 때입니다. 내가 한 걸 잊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굴 때,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왜 저렇게 무심하지? 말 한마디 없네. 고맙다는 말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미 그 관계의 온도는 식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그 호의가
한 번도 강요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마음 써서 스스로 잘해준 건데 왜 괘씸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호의를 줄 때마다 은근히 그에 상응하는 감정적 보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 표정 하나, 작은 배려 같은 보상이 없으면 마음이 서운해지고 서운함이 쌓이면 분노로 바뀝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만 바보였어. 하지만 진짜 바보는 아닙니다. 다만 경계 없이 모든 걸 내어준 스스로를 후회하는 것일 뿐입니다. 호의는 받을수록 무감각해진다. 심리적 내성의 원리.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인 좋은 경험에 점점 감각이 둔해진다는 이론이죠. 예를 들어 처음 누군가가 커피를 사주면 감동입니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도 하고 놀랍니다. 네 번째부터는 기대하게 되고 다섯 번째에 난 사주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바로 호의가 무뎌지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의는 내성이 생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가 생기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관계는 당연함과 서운함 사이에서 병들기 시작합니다. 호의가 당연해졌다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1. 고마워하지 않는 태도. 예전엔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며 웃던 사람이 요즘엔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원래 내가 하던 거잖아. 이런 표정으로요. 2. 되려 요구하거나 당연히 바라봄. 예전엔 미안한데 부탁 좀 해도 돼. 였던 사람이 지금은 그거 해놨지. 라고 말합니다. 부탁이 명령이 되는 순간 호의는 의무가 되어갑니다. 3. 거절했을 때 서운해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짐. 한두 번 거절했을 뿐인데 갑자기 싸늘해집니다.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 않네. 이 말은 곧 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의는 줄수록 줄여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물론 사람 사이에서 도와주고 배려하고 챙겨주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반복적으로 조건 없이 계속될 때 문제는 생깁니다. 정말 건강한 관계는 호의를 적당히 줄이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사이입니다. 자주 주는 것보다 필요할 때 정확하게 주는 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호의는 주고 싶을 때 줘야 선물이 되지, 줘야 할 때 주면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의를 줄 땐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겐 호의가 오히려 나의 약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호의는 선물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나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은 늘 실망을 낳습니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준 후 거기서 감정의 기대를 분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관계의 온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호의와 기대 사이에 선 하나를 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선은 절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상대도 지치지 않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거리를 지키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거리를 두면 미움받을까봐 무섭고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받을까봐 힘들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늘 가까이 하자니 불편하고 멀어지자니 외로운 딜레마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중간을 찾기보다는 정에 이끌려 너무 가까워지거나 혹은 실망에 지쳐
아예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 하면서도 경계를 잃지 않고 멀어지더라도 감정을 단절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라는 개념입니다. 가까울수록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겐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는 지나친 기대를 심어주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안 해도 알겠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기대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쉽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현실과 어긋나면 곧바로 실망, 섭섭함, 분노로 변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가 더 크게 남는 이유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모두 소중하지만 이들 사이에 적정 거리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거리 없이 다가가면 상대는 답답함을 느끼고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단절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가까이 있지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리 없는 친밀함은 결국 무례를 낳는다. 누군가 내 마음을 너무 쉽게 헤아리려 하거나 내 시간에 함부로 들어오고 내 공간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말과 행동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무시당하는 순간도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이 나와의 거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리감은 단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경계에 대한 존중입니다. 아무리 친해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아무리 소중해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관계란 건 온기와 선의로 유지되지만 그 바탕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오래갑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경계선, 거리를 둔다는 건 너무 차갑고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는 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하니까 이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거리가 없으면 나도 지치고 상대도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어느 한쪽이 폭발하거나 관계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일,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일, 둘 다 가능한 방법은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까이 있을수록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 이 불안함 때문에 더 들이밀고 더 헌신하고 더 다가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결국 관계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존중받을 때 비로소 자발적인 유대와 애착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붙잡지 말고 지켜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마음을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맡기세요. 거리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여백입니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고 너무 의지하고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는 줄이고 책임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결국 상처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조금 덜 다가가지만 그 대신 관계를 오래 지켜냅니다. 거리를 두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서운해 보여도 냉정해 보이더라도 그게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 적절한 거리를 찾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말에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침묵과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오랫동안 곁을 지키게 됩니다. 관계는 단순히 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경계를 지키며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동행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내 말과 태도,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한 끗 차이로 신뢰를 잃는 말습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